자,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초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불렸던 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혹시 또 뒷공간에 대한 어떤 그 파리의 공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이마르는 좀 힘에 붙였고 음바페는 이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야, 이거 약간 좀 정체된 거 아니냐. 이 이상 한번 깨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좀 막혔죠. 근데 그렇게 막 또 정체됐다고 볼 것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저는 그렇게 못했, 뭐 물론 찬스 몇 번 놓친 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결정 것 같아. 지어졌어야 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평소에 음바페답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이 선수가 뭔가 멈췄다. 98년생이거든요. 21살, 22살이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진짜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마르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 왜냐면 이번 대회에 앞서서 뭐라 그럴까 경기 때마다 표정이 되게 결의에 가득 찬 표정이었거든. 진짜 다른 이번에 때보다. 우승한다. 근데 많이 좀 울고 그러던데. 여하간에 바이언은 뭐 이번 시즌이 두 번째 트래블이잖아요. 네네. 근데 하인케스 12-13 시즌 트래블 때보다 어쩌면 더 압도적이었던 시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챔피언스리그 쭉 보신 분들 알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을 상대로 가장 잘 싸운 팀입니다. 비교적. 아니면 딴 팀은 그렇게 뭐 여기 근처도 못 가봤어. 네, 저는 딱 전술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맞물렸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약간만 개선이 됐다면 이거는 솔직히 파리가 먼저 선제골을 터뜨렸어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긴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긴 했지만, 근데 뭐 전체적으로 한지 플리크가 계속해서 90분 내내 몰아붙이면서 파리를 당혹스럽게 했고 에너지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좀 우위를 가져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보아탱 나갔을 때 근데 좀 시겁하긴 했을 거예요. 약간 왜냐면 네. 쥘레가 가속이 붙으면 빠른 선수긴 하지만 민첩성 자체는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혹여 음바페나 네이마르한테 공략을 당할 수도 네네네.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차단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 바이언의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한번 쫙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2-13 시즌 이후에 7년 만에 챔스 우승이자 트래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후토크 때 혼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감독들이 좀 민망해졌죠. 네, 맞아요. 특히나 뭐 이거는 괜히 소환되는 건데 펩이 이러면 좀 민망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6번째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우승을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은 AC 밀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이언 하는 거 놓고 봤을 때는 AC 밀란이랑 바이언 위치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란은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네. 있고 바이언은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언이랑 리버풀이 동률이에요. 자, 그리고 리가 우승은 지금 8연패를 하고 있는 중에 29번째. 그리고 포칼은 역시 최다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는데 20번째. 그리고 트래블을 2번 기록한 팀은 딱 두 개 있죠. 바르셀로나와 바이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해외 축구를 쭉 보신 분들은 이 팀들이 두 번씩 트래블하는 거를 다 보신 봤죠? 분들이 엄청 많죠. 비교적 지금 축구를 보는 분들 중에 트래블을 본 이 팀이라고 하면 9899 맨유. 네, 그 다음이 인테르. 네, 뭐 바르셀로나, 바이언 요 정도죠.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트래블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바이언 팀 기록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0경기째 지금 무패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무패가 아닙니다. 29승 1무예요. 이 1무가 라이프치히잖아요. 예. 이게 말이 29승 1무지. 예, 그렇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21연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즌 마무리됐으니까 다음 시즌 시작하면 이거 어쨌든 기록적으로 봤을 땐 이어지는 거예요. 예. 챔스 무패 우승이 아니라 전승 우승이고요. 전승. 조벨라보다 단 한 경기도 안 졌습니다. 쭉. 예. 이거 물론 이게 뭐 1, 2차전이 있는 홈어웨이가 있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평가 절하 당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컵대회 포함해서 52경기를 했는데 19-20 시즌에 바이언이 43승 4무 5패고요. 5패 중에 리가는 4패고 슈퍼컵이 1패예요. 네. 근데 한지 플리크가 한 건 2패고 나머지 3패는 중대장이 한 거야. 네, 맞아요. 중대장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좀 그렇고 159등 9등이라 159득 50실점. 그러니까 경기당 3골이에요. 이렇게 3골 넘어요. 그러니까 3골이 네. 약간 넘는 수준. 득실차가 플러스 109. 이게 보통 한 시즌에 전체 득점을 따졌을 때 109득점을 하는 팀들이 있죠. 그리고 109득점을 해도 야, 득점 되게 많이 미쳤다. 했네. 그게 이제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 네.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인데 근데 여기 얘네 득실이 득실이 109예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 공식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승률이 82.69%. 아, 개쩐다. 미친 거죠.
21연승 중 아까 30경기 무패라는 말씀 드렸고, 자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기록을 4명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한지 플리크. 네, 한지 플리크. 프랑크푸르트한테 5대1로 졌어요. 이게 코바치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 팀이 거의 경질 청부사 아닙니까? 네, 중대장. 네. 중대장이 5대1로 진 다음에 이제 감독 대행으로 한지 플리크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4연승을 해요. 근데 2연패를 납니다. 갑자기. 네. 레버쿠젠 그리고 메넨글라드바. 네, 그래서 뭐야? 그러나 그 이후에 컵대회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30경기 무패 29승 1무가 그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36경기를 한지 플리크 체제 아래서 다 했었는데 33승 1무 2패. 승률 92%. 와, 존나 쩐다. 말도 안 되는 92%. 기록이에요. 네, 트래블을 기록을 했고요. 부임 첫 시즌에 트래블한 감독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펩 0809 시즌에 트래블 했고요. 바르셀로나. 네, 그리고 한지 플리크가 역시 이번 시즌에 또 트래블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투헬은 이 여러 팀을 거치면서 감독 경험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약간 감독 초짜다. 네. 근데 가만히 한지 플리크의 어떤 이 그 커리어를 살펴보면 감독은 초짜지만 내실을 정말 단단하게 다져온 사람입니다. 보면 호펜하임 감독을 해요. 근데 그때는 4부 리그였습니다. 근데 네. 4부에서 3부로 끌어올린 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수코로 갑니다. 짤즈부르크에서 수석 코치하고요. 독일 대표팀 수석 코치하는데 이때 이제 레브 밑에서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코 파고 똥구멍 쑤시고 막 겨드랑이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뒤에서 씨발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네네네.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건 농이지만 그때 독일 대표팀은 잘 나갔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거 뒤에 보좌를 다 했고 그다음에 독일 대표팀 디렉터 이제 실무로 갑니다. 그다음에 호펜하임 단장을 하고요. 바이언 수코로 다시 돌아와서 임시 감독, 정식 감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서부터 수석 코치, 감독 이외에 할 수 있는 걸 단단하게 다 다진 상태에서 딱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중고 신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독으로는 초짜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겠지만 뭔가 준비된 신인? 다 준비돼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말만 초짜지 초짜가 아닙니다. 예, 이거 완벽하게 준비된 왜 우리가 아이돌도 딱 나왔는데 야, 쟤 옛날부터 막 그 준비생 때부터 되게 다 좋았기 때문에 연습생. 이거 연습생 준비생이라고 안 그러나? 연습생이라고 어쨌든 하죠. 예, 그때부터 이미 뭐 휩쓸고 댕긴 거지. 네,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 뭐 나는 힙합은 잘 모르지만 이게 딱 이름 알려지기 전에 이미 언더그라운드에서 되게 유명한 그렇죠, 래퍼들이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예, 그 우리 보이비가 네. 우리 또 이스타 TV와 함께하는 보이비가 이번에 쇼미더머니 9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참가자로 나간다. 참가자로. 예, 우리는 보이비를 응원합니다. 네. 우리가 응원한다고 뭐 달라지진 않겠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이비.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예, 성경김, 김성경 씨.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내실을 다준 한지 플리크가 어마어마한 기록을 썼고, 그다음 레반도프스키. 사실 우리는 이거 명예 이 발롱도르를 줘도 문제가 없다. 네. 예, 올 시즌에 발롱도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무조건 탑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네, 탑니다.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리가 득점한 31경기 34골 넣었고요. 포칼 득점한 5경기 6골 넣었고요. 챔피언스리그 10경기 15골. 세 대회에서 모두 다 득점한, 그리고 세 대회에서 모두 다 우승한 트랩을 총 47경기 55골을.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 보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예전에 메날두가 썼던 기록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이 또 레반도프스키가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레비는 좀 웃긴 건 이 선수는 사실 이제 전성기에서 내려와야 되는 나이거든요. 찍고 내려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네. 나이입니다. 88년생이야. 거기다 이제 스트라이커고. 네, 메시랑 한 살밖에 차이 안 그러니까 나요. 무슨 골키퍼 이런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속선 포지션이 아닌데 레반도프스키는 좀 갈수록 더 잘해지는 듯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선수가 또 몸 관리하고 이런 거 보면은 또 아내분이 되게 유명한 운동선수시잖아요. 그리고 저 부모님이 체육인 집안이더구나. 네. 그 터닝 슈팅 할 때 보면 몰라 이게 내가 나는 저런 밸런스가 과연 가능한가? 이 코어 힘이라거나 그리고 되게 유연하잖아요. 유연하고 보시면. 근데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승전에 골은 못 넣었지만 이 코망이 헤더 넣는 그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앞에 레비가 있으니까. 레비가 있으면 여기 둘은 쏠리거든. 네. 공격 포인트는 64개입니다.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 바이언 올해의 선수 모두 다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골키퍼도 아니고 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자, 노이어. 네. 노이어 오늘 보니까 슈테게는 안 되겠더라. 존나 잘하던데요. 어. 처음에 네이마르 거 맞고 그 다음에 네이마르가 컵백 주는 거 발로 차는 거 있죠. 그래.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슈팅이 물론 가운데로 쏠린 것도 있지만 네. 노이어가 이건 잘 막은 것도 있다고 봐요. 다리를 이 가랑이 사이 털릴까봐 숙이면서 착 좁히는 그 네네, 모습이 나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슈테겐 입장에서 그냥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야. 이건 이제 재수가 옴붙은 거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하면 그리고 노이어가 뭔가 약간
좀 뭔가 약간 이런 느낌? 그 제스처도 이런 거 취하더라고 한번. 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리액션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딱 이렇게 보니까. 하니까 이거는 난공불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21세기에 월드컵 결승전이랑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모두 다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우승한 첫 번째 골키퍼인데 사실 이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골키퍼 자체도 얼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결승이랑 챔스 결승이 나갈 수 있는 골키퍼는 아주 선택받은 골키퍼잖아요. 극소수죠. 완전 극소수죠. 보면 카시아스, 칸, 부폰, 요리스, 노이어 5명인데 그 중에서 무실점으로 모두 다 우승한 거는 노이어밖에 없다. 네. 이거 대단한 기록이고 그다음 코망. 이게 사실 페리시치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프리뷰를 사실상 2개를 했어요. 네. 덕현이랑 같이 찍었었던 그 프리뷰가 공격진 맞대결. 아, 근데 정말 네. 레비 밀러. 거기에서는 너가 코망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저랑 주원 형이랑 했을 때 최근에 또 유력한 거는 페리시치를 써놨는데 네, 결국엔 코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지 플리크가 대단한 게 16강, 8강, 4강 다 통틀어서 모두 다 페리시치가 선발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결승전에 딱 코망을 넣었는데 딱 코망이 결승골을 넣었으니까 코망도 대단한 거고 플리크도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코만이 이전에 부상도 있어가지고 못 나왔었던 경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가 출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페리시치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 결승전 라인업 변화 줄 수 그럼. 있죠. 근데 페리시치가 계속 잘했는데 굳이 그 잘했던 자리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근데 코망이 결승골을 넣었다? 그치. 뭐 이거는 사실 감독의 선택이 대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선수도 그 어떤 선택에 보답을 한 거고. 그렇죠. 자, 킹슬리 코망이 이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바이언으로 왔잖아요. 세 팀 거치면서 지금 96년생인데 트로피 단 게 20개입니다. 아우, 뭐 거의 메이저 트로피를 싹 쓸어온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바란급인데? 그래. 바란도 커리어 거의 끝판왕이잖아. 네. 예, 월드컵 바란은 월드컵 우승에 뭐 챔피언스리그 3연패 막 이런 거 다 그렇지. 했으니까. 근데 뭐 코망도 챔피언스리그 3연패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뭐 바란은 이제 커리어가 레알 마드리드에 좀 쏠려 있다면 여기는 파리, 유베 빅 클럽들에서 네, 그렇죠, 모조리 그렇죠. 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사실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어린 선수지만 딱 그런 케이스죠. 부상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나오면 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언은 이번 시즌을 뒤돌아봤을 때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국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팀이 이번 시즌 써온 그 커리어의 압도적인 어떤 그 파워가 지속적으로 더 높이 평가받을 네. 것이다. 그리고 한지 플리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젊고 새롭게 각광받는 감독들이 되게 많잖아요. 나겔스만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정말 조용히 음. 사실 그렇게 대단히 주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스타성이 엄청나게 이렇게 부각돼 보이지는 않았죠. 이게 보면 이렇게 무던해요. 그냥 이렇게 약간 보면 약간 놀란 토끼처럼 아, 그리고 감독을 존나 오래 한 것 같아. 그래. 근데 사실 별거 안 했거든. 네, 네. 근데 이제 그 대단한 내공이 이번 대회에서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나온 거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그다음에 나머지 이 여러 빅 클럽들이 다 약간의 리빌딩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새로운 이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이 리빌딩이 쉽게 되는 타이밍이 아닌데 뭐 재정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그렇죠. 거고. 근데 바이언은 지금 스쿼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대단한 감독이었고 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무대에서 바이언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한 당분간은 좀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바이언 미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팬분들은 굉장히 좀 축하드리고 생각보다 바이언 팬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예. 그냥 공식 홈페이지의 그 팬클럽이에요. 아, 팬클럽? 이제 공식 팬 사이트로 네, 인정받은 맞아요. 건데 네. 좀 특이하게 아니 거기가 뭐 이게 뭐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전성기 번개맨급 아닙니까? 아 저는 거기 못 따라오죠. 아, 그 정도. 그럼요. 그냥 따라올 수 없습니다. DC는 못 따라와.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바이언의 또 향후 행보도 한지 플리크의 향후 행보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